명품 가방이나 이런 게 좀 너무 심하잖아요. 가격이나 다들 그렇게 하는 게. 그래서 명품 가방도 지금이 딱 피크였으면 좋겠다. 언젠가 시들해질 것이다. 그런 바람을. 이제 다시 그림 얘기로 좀 넘어와서 그러면 이렇게 고가의 경품을 줄 정도로 모델 섭외에 집착했던 이유, 이 그림에서 모델이 뭐가 이렇게 중요한지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이유였던가요? 르누아르가 모델을 선택하는 원칙은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아까 그 보나프 교수도 이야기를 했듯이 우선 모델을 쓴다는 건 예나 지금이나 좀 돈이 들어가는 일이에요. 그래서 그거는 이제 르누아르에게 좀 불가능했죠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르누아르가 굉장히 신중하고 관계지향적인 인물이에요. 그래서 자신의 굉장히 중요한 그림들에는 모르는 사람들을 잘 집어넣지 않습니다. 네. 그렇죠. 그래서 이 그림에도 지금 보면 사실 적어도 그 그림의 중경 정도까지 위치하는 사람들은 다 르누아르의 굉장히 친한 친구이거나 네. 자주 모델을 서줬던 모델이거나 동료 화가이거나 그런 거거든요. 르누아르는 그 당시 다른 인상주의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비평가들이 굉장히 싫어했거든요. 이런 그림 스타일을. 그래서 정말 르누아르 보고 가련한 청년, 네. 색에 대한 감각이 마비된 사람, 제발 좀 기초를 공부했으면 좋겠다. 이런 식의 온갖 악평을 들었었는데, 요 리비에르 한 사람만큼은 변함없는 우정으로 르누아르의 그림을 계속 지지해주고, 네. 예, 아마 우리가 잘 모르지만 르누아르가 분명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화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. 네. 그런 이야기. 근데 이게 지금 모델들이 굉장히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우리도 저 클럽이나 무도회장 옛날에 가면 춤추는 거 이외에 옆에 앉아서 이제 같이 얘기하잖아요.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은 얘한테 관심이 있는 건데 관심 있는 사람은 딴 척 피고 옆에 딴 여자가 뚱뚱한 여자가 꼭 얘기를 걸어와요. 그래서 얘 어쩔 수 없이 얘기하고 있고 그만 넌 안 돼 이런 표정을 지금 보고 있고 얘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애 도대체 얘가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가를 옆에서 배우고 있으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춤추는 자리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그런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잘 그려낸 아주 공감이 가는 그림이라고 저는 그래서 모델들이 참 탁월하게 그 표정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. 이제 친구들은 기꺼이 모델이 되어줬지만 당시 여성들에게 모델이 되어주십시오 하는 거는 어떤 누드 모델로서의 그런 인식이 있어서 좀 많이들 꺼렸다면서요. 예, 그래서 경품이 좀 많이 필요했던 것 같고. 그러니까요. 거기서 모자를 준다고 그러니까 그 고가의 모자를 준다고 그러니까 그 모델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. 더군다나 입장료도 공짜로 내준다고 그랬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가서 공짜로 춤추고 모자도 얻고 오고. 그리고 대충 뒤에 있는 사람들은 상상 속에 그리면 되는데 일일이 다 세워가지고 진짜 보이는 것만 그린 거예요. 그게 바로 인상주의 아닌가요? 이 그림에는 그 시대의 정신이 잘 반영되어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르누아르뿐만이 아니라 인상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거는 루이 16세나 나폴레옹 황제, 근엄한 군주, 전쟁 영웅이 아니라 바로 자기 집 옆에 사는 제빵업자 또는 카페의 여정호원들이었다는 거죠. 그런 소재를 그린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아카데미 화가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.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비평가들을 화나게 만들었던 거고요. 당연히 그러니까 그림이 안 팔리죠. 그러니까 또 당연히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게 되죠. 그러니까 나중엔 무지하게 팔려요. 물론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 그림이요. 1990년에 그 뉴욕 소도비에서 그때까지 팔렸던 모든 그림을 능가하는 기록을 세우는데요. 그 당시에 그 7,800만 달러에 이 그림이 경매가 됐거든요. 그 일본의 그 사이토 씨라는 그 제지회사 재벌이 이 그림을 샀는데 르누아르가 살아있을 때 가난했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죠. 여자 입장에서는 르누아르한테 한번 그림 좀 그려주세요 해주고 싶어요. 어떻게 피부를 예쁘게 만들어줬는지. 근데 여인을 바라보는 기본 그 태도가 기본 자세가 우리 켄 박사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겠다라고 하는 보통의 경우는 그냥 이쁜 여자만 보는데 김 교수 얘기가 맞아요. 세상에 여자의 모습보다 더 이쁜 게 어디 있어요? 자, 우리가 눈으로 보는 화가로서 여자 모습보다 더 이쁜 게 어디냐고. 강아지가 그래요? 어린아이들이 성숙한 여자 얼굴보다 더 이쁘냐고. 그
르누아르로 보기에는 여자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웠던 거야. 네. 이 그림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살아있다는 그 매력이 아닌가요? 그죠? 네, 물랭드라 갈레트의 무도회, 르누아르의 그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. 자, 그림이 굉장히 리드미컬해서 그런지 이 그림에 나오는 이 무도장에서 어떤 음악이 이렇게 흘러나올까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? 그죠? 이 무도장을 뜨겁게 달궜던 음악을 듣고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연주는 재즈 피아니스트 이지영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. 네. 이 폴카는 원래 민속 음악이죠. 폴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. 폴카는 원래 댄스 뮤직이래요. 네. 그러니까 원래는 남녀가 짝을 지어서 흥겹게 춤을 추는데 반주하는 음악으로 쓰였던 건데요. 뭐 19세기 보헤미아에서 유래했다라는 정도까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이게 피치카토 폴카예요. 피치카토라는 거는 원래 그 현악기 주법 아닌가요? 예. 그러니까 아무래도 피치칼토라는 게 이제 현을 튕기는 소리다 보니까 네. 저는 피아노 치는 입장에서는 좀 스타카토 주법 같은 걸 이용해서 신나는 느낌과 그다음 댄스 뮤직으로서의 뭔가 리듬감을 살리는 알겠습니다. 오늘 멋진 연주 들려주신 이지영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무도회장에서 나오는 음악 정도라면 당시 대단한 인기가 있었다는 얘기일 텐데 폴카의 인기가 당시 어느 정도였어요? 뭐 다른 것 이야기할 거 없이 19세기의 무용 중에 네. 현재까지도 살아남아 있는 현재 진행형의 춤이라면 폴카와 왈츠밖에 없습니다. 아, 그러네요.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의 이제 그 중부 유럽이라든지 북유럽 쪽에서 이주해 간 사람들이 많은 미국의 북동부 지역, 위스콘신주라든지 일리노이 또는 오하이오 같은 데서는 아직도 TV 쇼 프로그램에 폴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댄스 음악의 최첨단 국가인 미국에서도 아직도 즐길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무용이 쉽고 서민적이고 네. 어떤 요소도 다 흡수할 수 있고 복잡하지 않다는 거가 되겠죠. 혹시 유 박사님 폴카 출 줄 아세요? 이게 설명은 굉장히 잘하시는데. 폴카는 쳐보긴 했는데 네. 폴카는 어차피 그다지 그렇게
격식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발 동작이나 손 동작 좀 보여주세요.